그들은 잘 살고 있어요. 아니, 늦게 오는 사람들 궁금할까 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 과학 있잖아. 금요일 날 과학에는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한 명이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7명이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거야. 그대를 모르는 사람일 거야. 홍성민이라고 그저 서고 가는 친구 하나 있어요. 모르겠지 당연히. 학교 며칠 다녔다고. 왜냐하면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왔기 때문에. 저랑 같은 반이 좀 비슷해요. 그래? 지수가 듣는 생각해보지. 뭐지? 이 친구도 검정고시인가? 아니잖아. 저희 7명이서 시험쳤어요. 그래? DT제는 그렇구나. 그럼 친구해 그냥. 그럼 되죠. 자, 좋아요. 13페이지.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허근. 이거 아마 내용이 별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내용 조금만 얘기하고 그렇게 가요.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x에다 뭐가 들어가면 딱 1이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순간 딱 나오죠. 얼마? x에 1이 들어가면 되겠죠. x에 1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1이 들어가면 성립하니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고 나서 요 옆에 뭔가 이렇게 찍 나오고 는 0으로 될 거니까 요거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조립제법 이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공식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공식 기억 안 나는 긴 식이면 이렇게 조립제법 이용해서 하죠. 어느 방법을 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W가 아니지 오메가라는 녀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오메가라는 녀석이 뭐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한 허수군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데 는 0이라고 묶으면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면 1 마이너스 4가 돼서 0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0보다 작아지면 실근이 아니라 허수군을 갖는 거니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허수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허수가 2개 나오는데 그 허수 하나를 오메가, 나머지 하나를 켤레인 오메가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켤레가 나오느냐? 여기에 개수들은 전부 실수잖아. 전부 다 실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하나의 허수가 나오면 당연히 다른 하나의 켤레 허수가 나와야, 켤레 복소수가 나와야 얘가 2개 더해가지고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메가라고 뒀을 때 이제 얘가 성립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오메가 바라는 녀석들도 어차피 요거의 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1이다 라는 그런 게 나오게 돼요. 왜? x 대신 오메가 넣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봐가지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요 값인데 요 값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는 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하는 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대. 나도 너무 늦게 수업하니까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 자, 얘네들이 이거 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라고 써놓고 오메가 난리 났어요.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근이죠. 두 개의 근인데 사실은 얘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야.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마이너스 1분의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하나 또 알 수 있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해서 그 두 근의 합을 썼는데 곱 안 쓰면 또 섭섭하잖아. 섭섭하니까 이제 두 근을 곱하면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그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a분의 c니까 1분의 1 해가지고 1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요거까지 나왔어요. 요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에 오메가 맞지? 4번. 자,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을 이제 좀 바꿔보고 싶은데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사실은 이 2번식이야. 2번식하고 3번식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해요. 두 개를 이용하는데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은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넘기면 어떻게 되니?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은 요것들을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넘기면. 그 다음에 3번에서 이제 보게 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자, 오메가 바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제 넘겨요. 나머지를 넘기게 되면 그거는 여기다가 쓸게요. 오메가 바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네들이 같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그 다음에 오메가 바라는 녀석이랑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관계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요 식이랑 이제 써본 거 보면 오메가 바라는 녀석은 오메가를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또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앞 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역시 이 부분이 시험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것들을 조금 외워줘야 돼요. 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가 이거 안 외우고 시험을 봤거든.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진짜로 요 단원을 이제 시험을 볼 때 안 외우고 봤었는데 안 외우고 보다 보니까 이거를 다 관계를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문제에다 적용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외워주면 되겠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던 중이었는데 아마 마지막에 그렇지 182번을 안 풀었을 것이야.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182번이죠. 이번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은채 자, 요거 분수랑 분수를 더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분수랑 분수 더하려면 통분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지? 준서? 통분을 해주면 이제 곱해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랑 곱해요. 곱하고 분자는 얘한테는 없었던 녀석인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는 없었던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필요하죠. 근데 대신에 중간에가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뭐 괄호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분모 전개를 해보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 바 각각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한 플러스 1까지 나오면 분모는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오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옆을 이렇게 흘깃흘깃 보는 거죠. 요거 뭐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는 녀석 1이지. 쪽에 있어요. 3번 밑에 보면 자, 그럼 이제 분모에다 숫자를 넣어요. 1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 바야.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뽑아내면 마이너스 하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라 그랬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1 플러스 1이군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뭐 숫자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는 것이야. 분모가 3이 될 것이고 3분의 이렇게로 갈 것이고 분자 이제 생각해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요게 마이너스 3이 최종적으로 올라가주면 되겠죠.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맞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렇게 열심히 전개를 하다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목적이 뭐냐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숫자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 숫자로 만들어 줘야 결국은 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한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또 설명을 해야 되네. 슬퍼요. 자, 요거는 뭐였냐면요. x 세제곱은 1 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게 성립할 때 이렇게 됐었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거는 요거 말고 딱 하나가 달라요. 딱 하나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붙일게요. 자, 이번에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 또는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줬을 때 어차피 이거 두 개는 똑같죠? 그냥 넘긴 거니까. 자, 이렇게 줬을 때는 관계가 조금 달라져. 왜 조금 달라지냐면 당연히 여기 오메가가 들어갔을 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오메가 들어가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아까 거랑 부호가 다르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을 하나 갖고 플러스 1인가? x 플러스 1을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뒤쪽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갑자기 인수분해를 폭풍같이 했죠? 어떻게 했느냐면 얘가 만족시키는 실수는 딱 봐도 마이너스 1이 돼. 그치?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해 라고 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이제 쓴 거죠. 나머지는 뭐 조립제법 써도 되고 공식 외우고 있으면 공식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녀석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요 옆에 거랑 조금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니? 오메가 앞에 부호가 하나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거 어떻게 나왔더라? 여기 있는 녀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 가지고 나왔었죠.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하는 두 분의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하는 김에 곱하면 a분의 c가 돼야 되니까 얘도 1이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써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네. 아까 거랑 부호가 달라졌네. 그렇죠? 부호 달라졌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전체에서 유일하게 얘만 옆에 거랑 완전 똑같아. 그렇죠? 부호가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골 때려. 차라리 부호가 달라지면 다 달라진다라고 외우면 되는데 얘는 또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자, 이제 마지막에 4번. 4번에 첫 번째 녀석이라고 하는 거 오메가 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구했었어. 기억나죠? 자, 오메가 제곱 위에 있는 거에서 오메가 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기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오메가 바만 오른쪽으로 넘겨. 그러면 좌변에는 오메가 남고요.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해가지고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녀석은 마이너스 오메가다. 마이너스 오메가 바다 라고 이렇게. 이 친구 왜 맨날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건 어떻게 나왔었는지 기억을 해보면 요거 이용해가지고 나왔었거든. 오메가 바라는 녀석이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요거에 대응되는 녀석인데 다른 건 다 부호가 하나씩 바뀌었는데 요것만 부호가 그대로죠. 그래서 요게 또 나와요. 이거 근데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 사실 차라리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1분 만에 시험 시간에 써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시험 봤었어. 그러다가 피를 보긴 했지만 여튼 그래요. 자, 요거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오른쪽 거랑 왼쪽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알겠죠? 요 식 자체가 요런 식이냐에 따라서 성립하는 관계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14번, 15번 풀고 그 다음에 그대들이 183번을 풀어보는 거야. 자, 필수 예제 14번.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요거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잘못 봐가지고 저건지 이건지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걸 추천해. 실제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딱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 요거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 그걸 추천해요. 추천하고. 자, 어쨌든 여기서 왼쪽 박스에 있는 녀석을 이용해라 라는 얘기고, 첫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값을 구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오호, 그래요. 자, 그럼 오메가 대신에 뭘 써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왠지 요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2번을 이용하면 오메가라는 거 대신에 뭐를 써줄 수 있느냐면 여기서 오메가만 마이너스 오메가만 넘기면
바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요 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메가 분의 1? 여기 보니까 여기에 오메가 분의 1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오메가 분의 1 대신에 뭘 써주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주는 거죠. 됐나요?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오메가 분의 1을 써주려면 마이너스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려버리고 너 1이요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 옆에 박스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게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 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요거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좀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런 거 바꾸게 되면 막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막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이렇게 어렵게 가지 말고 우리 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제곱하고 뭐만 해주면은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아지니? 그렇지, 마이너스 2만 여기다 더 붙여주면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아져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요거는 2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앞에서 했던 거긴 하지만 사용을 해줘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란 걸 위에서 구했잖아. 값을 1이라고 구했으니까 요만큼 대신에 1을 넣어주는 거죠. 1의 제곱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그대로 풀 거야. 이런 비슷한 문제들. 자, 다음 3번 오메가 세제곱. 와, 이런 거 좋아. 얘가 진짜 i랑 되게 비슷한 게 세제곱 하면은 바로 이렇게 딱 값이 나오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4번 오호, 2014승 2014년도에 낸 문제인가? 자, 그리고 오메가의 2014승분의 1, 요거를 계산해 보래요. 자, 갑자기 오메가 2014승이 나왔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나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게 있죠. 앞에서 요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 그러면 아예 그냥 2014를 3으로 나눠버려 가지고 나머지 만큼만 딱 남겨두면 됐었잖아. 왜냐면 오메가 3승이 될 때마다 1씩 되니까. 무슨 얘기냐? 일단 요 오메가 2014승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메가 세제곱짜리가 몇 개나 있을까? 2014를 3으로 나누면 뭐라고요? 그대가 뭔가 큰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아서 671을 얘기했던 거군요. 자, 671승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남느냐면요, 7이고 1이면은 나머지가 1이 남겠네. 맞나요? 맞아. 그래서 곱하기 오메가라고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을 것이야. 요만큼 계산하면 2013, 그리고 여기 1승 더해가지고 오메가까지 곱해주게 되겠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 671승 곱하기 오메가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에 67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홀수승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승이면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너 마이너스 오메가야 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구해내는 게 핵심이 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군요. 여기를 치워야겠어.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어서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그래, 그럼 마이너스 하나 묶어내면 되지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라고 바뀌게 되고, 이거 1번에서 구했었죠. 얼마라고? 1이라고 구했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에 뭘로 해주면 된다고? 3으로 나눠가지고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몫이 무엇이 되는지도 중요해. 앞에서는 몫이 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왜? 얘가 1이니까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1이어서 나머지 뒤에 남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경우 이때는 몫도 꼭 기억을 판단을 해줘라 라는 게 시사점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필수 예제 1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이 친구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요. 괜한 얘기를 했죠, 제가. 잘하고 있는데 또 괜찮은데 그러면 어우 졸려요. 비슷했니? 비슷했니? 여러분, 토요일 하루반이 은근히 반응이 좋았어. 3시간 연달아 하니까 좀 수학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1시간 40분씩 하니까 좀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 힘들어는 하더라. 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 자, 구하라는 거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 얘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줄까요? 통분부터 해줘야겠죠. 통분을 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오메가에다가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1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해주는 거죠. 준서야, 잘 보고 있죠? 전개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분모부터 이제 전개를 해보면 요거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거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나올 것이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하나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플러스 1이 나오겠어요. 차근차근 전개해주면 되는 거고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 그리고 뒤에는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전개는 다 했어요. 전개는 다 했고 이제부터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값들을 쏙쏙 넣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똑같이 1이죠. 똑같이 1이니까 분모에서 일단 1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죠? 1이니까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서 분모가 1이 되는구만 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거니까 1 일단 먼저 가고요. 얘랑 이제 손잡고 1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오메가 바가 1이면 너 마이너스 2요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죠. 그럼 분모는 1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 풀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굳게 믿으니까 1번하고 4번하고 두 개만 풀어봐요. 1번하고 4번 두 개만. 자. 파파파파. 드디어 냄. 이거 남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적어요? 그러면 이 오메가 100 뭐냐 100일? 오메가 100일승이라는 건 뭐 잘 적었네.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오메가 제곱.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준서이 오메가 101승 오메가 100승 오메가 102승 요거를 고쳐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어떻게 고쳤었죠? 지워버렸네. 자, 오메가 100승을 예로 들면 얘를 오메가 3승 기준으로 괄호를 묶어서 그러니까 100을 3으로 나눠서 몫을 여기다가 써주죠. 33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이잖아. 나머지 1인 걸 곱하기 오메가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넌 마이너스 오메가 0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101승, 102승짜리도 고쳐서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제를 풀다가 계속 고개가 이쪽으로 향하죠. 잘 되니? 이렇게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부호가 살짝 차오가 있는 게 아닐까.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아 그래? 아 알았어. 아 그런데 왜 날 보고 이 답인 척하면서 얘기하고 그래. 오메가 제곱은 음흠. 오메가 제곱을 또 분수로 써야지. 오메가 제곱을 이걸 넘겨가지고 오메가 마이너스 1로 한번 바꿔서 또 해보시죠. 있잖아요, 오메가 제곱. 그래요. 뭐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쓰시고 이게 다 성립하는 건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번 해봐야 돼. 바꾸고 있나요? 저런 식으로 이제 바꿔봐봐 일단. 일단 바꿔봐. 이쪽에 1이 남으면은 그냥 네. 오메가예요? 그렇죠. 그냥 오메가 1승이 되는 거죠. 네, 부르셨나요? 이거가 음흠. 딱 떨어지면 되는 거죠? 딱 떨어지면 오메가 3, 오메가 세제곱에 뭐 34승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에 34승이라는 얘기야 그게. 그냥 마이너스 1에 34승이면 1이겠지 아마. 이게 설명 들을 때는 오 그런가 보다. 오 그러네. 잘 저기서 보니까 있네 이러는데 막상 풀라 그러면 아이씨, 어느 걸 적용해야 돼 이렇게 되는 유형이에요. 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오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온 거야. 자 오메가 제곱이 뭔데? 넘겨봐 나머지를.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래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그렇게 써봐요. 분모에 똑같은 녀석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어? 그러면 답이 일이에요, 뭐야? 그러면? 그렇지. 근데 꼭 그 방향으로만 돌리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이용해서 풀어도 어차피 결과는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되겠지? 휘성 첫 번째 거 풀음?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1이 나왔군요. 중간에 어딘가에서 부호가 잘못된 거야. 그거. 준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를 다 바꾸기는 바꿔봤나요? 이런 식으로? 왜 할 수 있잖아. 오메가 100승 더하기 102승. 일단 오메가 100승은 아까 마이너스 오메가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으니까 저거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하나 써주고요. 그럼 오메가 102승은 뭘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34승으로 딱 떨어지거든. 딱 떨어지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에 34승이 되는 거야. 짝수승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겠죠. 그죠? 분자는 됐고 분모는 오메가의 101승은 오메가의 101승? 그러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33승하고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될 것이야. 알겠죠? 요거 곱하면 99니까 2 더해야 101이 되겠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33승이면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요.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취향대로 풀어주면 되긴 해요. 취향대로 풀어주면 되긴 하는데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아. 그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마이너스 앞에 붙어서 너 그러면 너 오메가 바야 라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분모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어디서 써먹냐? 여기에서 오메가 바만 남기는 거지. 남기고 오메가를 넘기면 어떻게 돼?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 오메가 바다 라고 해가지고 분모랑 분자랑 같네? 1이요 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한 가지. 근데 꼭 이것뿐만 아니야. 이것뿐만 아니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자, 저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여기 있는 이 모양의 이만큼이랑 똑같네? 그렇다는 얘기는 오메가 제곱을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분자를 바꿔줘도 되겠지. 그러면 분모랑 분자가 둘 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어차피 1이 나온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아르간? 자, 첫 번째 거는 1이에요. 그래서 4번은
4번은 아우 그래요. 4번. 분모는 계산해 보셨나요? 아 이거 4번 하려면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돼. 뭐냐면 아니 뭐 문제 풀다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4번에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이때까지 안 보던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1 전체에 바가 붙어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오메가 바는 알겠는데 오메가 마이너스 1 바는 도대체 뭡니까? 라는 이런 게 있을 것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바라는 녀석은 오메가랑 어떤 관계가 있죠? 오메가가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였다. 뭐 복소수일 테니까. 그러면 얘가 2 마이너스 3i가 되죠. 그렇죠?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인데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달라지는 게 혈례더라 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오메가라는 녀석이 2 플러스 3i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 플러스 3i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요 안에 바 밑에 들어있는 녀석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3i가 될 거야. 즉 바를 이제 없애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 녀석이 얘기를 하고 싶은 값은 1 마이너스 3i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수는 1이 되는 거를 원해요. 그러면은 얘가 정확하게 뭐랑 같게 되면 항상 성립하는 게 뭐가 성립하냐면 오메가 바 빼기 마이너스 1. 얘가 바라는 것 자체가 허수 부분만 변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더하거나 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 밑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바 바깥으로 빼내도 된다는 거야. 실수만 건드리는 거라면. 허수를 뭐 만약에 여기 뭐 마이너스 i를 한다든지 플러스 i를 한다든지 그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실수만 빼기 때문에 요 바 밑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든 바는 오메가까지로 족하고 마이너스 1은 그냥 바깥으로 빼든 어차피 결과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모양이 조금 그대들한테 친숙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풀 수 있을 거야. 자, 요거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봐봐요. 그 분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써 있는 거 그냥 그래 넌 그럼 2오메가고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따로. 심지어는 2란 그래 2는 넣어놔야겠구나. 2는 넣어놔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풀러가요. 저것도 빨간불이었네. 저쪽 학원 쪽에 레이아웃이 나왔어.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대들은 다 야자 해도 올 수 있는 시간으로 했어요. 피곤할 거야 야자하고 오면. 풀었음? 풀었음? 아하 이거요. 곱하면 4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돼요. 7? 오 그래 그렇지 7이 나오죠. 나왔나요 7? 훌륭해요. 자 1분만 더 시간을 드리고 그럼요. 근데 아마 냉장고 안에는 없을 거고 그 옆에 쌓여 있는 데 보면 그거 뭐 많이 아주 차갑지는 않겠지만 뜨겁지도 않아요. 아직 뜨거울 날씨는 아니잖아. 7 나옴? 7 나오나요?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요. 거의 다 했네. 자,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야? 1이지. 네. 그럼 이거 4. 그 다음에 이거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2개 있는 거지. 네. 그럼 그것도 2.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분자는 7이 되고 분모 같은 경우 오메가 바는 1이지. 네.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렇게 해서 7이 나오는 것이죠. 되나요? 이거 1 아니죠? 1 아니죠? 1은 아니에요. 1은 아니고 내 생각엔 여기 부호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여기요? 아니야 여기 보면 2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잖아. 근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니? 1이잖아.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야.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 여기가. 이거 보고 풀었냐 혹시? 이쪽 거 보고 풀어야 돼. 이쪽 거 보고 풀어야지. 그래요. 자, 뭐 얼추 나온 것 같은데 준서는 어때요? 우리 준서 왜 이거 전개도 안 해보고 있나? 이 친구 좀 한번 해봐봐. 전개도 한번 해보고 그래. 전개 아까 보여줬으니까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앞으로 나와서 야자 끝나면 바로 와가지고 바로 오면 한 9시 반쯤 되면 올 수 있어. 막 그렇다고요. 와가지고 좀 물어보고 그래. 자, 알겠어요. 14페이지는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15페이지 연립 2차 방정식으로 가보도록 하죠. 연립 2차 방정식 설명하고 문제 몇 개만 풀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때까지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은 많이 풀었어. 그치? 연립 1차 방정식은 많이 풀었고 지금도 많이 써먹고 있는 중인데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새롭게 나옵니다. 새롭게 나오니까 일단 어떤 게 연립 2차 방정식인가 그거부터 보도록 하죠. 요게 연립 2차 방정식이 모든 연립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고차 방정식들의 특징이긴 한데 우리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할 때도 뭐 어떤 특별한 형태, 뭐 인수분해가 되는 꼴, 뭐 그다음에 인수정리 써먹을 수 있는 꼴, 상반 방정식, 뭐 x 세제곱이랑 그 일승항이 없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세법들을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연립 2차 방정식도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세 가지 유형에 속해야 풀 수 있는 것이야. 근데 보통 문제는 당연히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녀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유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1차식, 1차식은 0이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주고 그 다음 밑에 2차식은 0 이런 걸로 주면 이거는 풀 수가 있어. 풀 수가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주냐면요. 1차식이니까 x하고 y에 대해서 관계식으로 바꾸는 것이야. 무슨 얘기냐? 거기 예를 보면 x-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줬으면 먼저 위에서 x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y를 넘겨서 y-1이라고 바꾸는 것이. 바꾸고 나면 우리 그 연립방정식 할 때 대입법 같은 거 쓰는 거죠. 그래서 y-1이라는 녀석을 x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것이야.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 y에 대한 2차 방정 자,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개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는 폭풍 전개.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오, 마이너스 있으면 불편해. 자, 바꿔주면 부호를 다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네요. 그나마. 자, 3이랑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얘기는 y 플러스 3이랑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뀌게 되고 y는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1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y 값이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x 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이게 중요해. x 값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위에 있었던 식에다가 관계식을 이용해서 x 값을 각각을 구해줍니다. y가 마이너스 3일 때 x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y가 1일 때 0.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 쌍이 답이 되고 또 요렇게 한 쌍이 답이 돼서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다. x가 0일 때 y는 1이다 라고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에요. 1차식이랑 2차식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걱정 마.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자, 두 번째 유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진짜 레알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2차식이랑 2차식 두 개를 줘요. 대신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을 주는 거죠.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뒤에서 살펴볼 세 번째 유형인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GG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인수분해가 되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 그래서 식을 두 개를 줘요. 2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은
0이라는 식이랑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8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주는데 둘 다 2차식인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물론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지만 차근히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얘는 사실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8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무슨 얘기냐?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니 생각해봐. 뭔가 무슨 x 더하기 무슨 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8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겠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요런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는 0으로 끝나는 경우에. 뭐 는 0으로 끝난다고 무조건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를 보고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 곱해서 2가 나오려면 2하고 1밖에 없지. 그렇지? 2하고 1밖에 없고 1이 나오려면 역시나 1하고 1밖에 없는데 얘가 생각해보니까 요렇게 곱했을 때 이쪽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준다? 2x-1이랑 자, 2x-y죠.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y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준다는 거죠. 자, 인수분해를 했는데 그 다음은 어쩌란 말이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관계, 즉 2x-y는 0이거나 아니면 x-y는 0이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값으로 딱 줬으면 좋은데 값이 안 나오고 관계로 나와. 어떻게 되냐? 2x는 y, 그 다음에 얘는 y 넘기면 x는 y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마이너스 y 넘겨서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딱 잘라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이제 두 번째 식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야. 왜? 지금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1차식이랑 2차식 하나 준 거 형태가 된 거거든. 이 1차식이라는 녀석을 얘를 쪼개가지고 2차식을 쪼개가지고 1차식을 하나 만드는 거니까 하나씩. 그래서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하고 이제 연립을 시킵니다.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8. 연립을 시키는데 그거는 뭐 별거 없어. y에다가 2x를 넣어야지 뭐. 그렇죠? y에다 2x를 이제 넣습니다. 넣으면 2x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2x니까 플러스 또 2x제곱 나오고요. y가 2x니까 플러스 4x제곱이 나와서 그게 다 더한 게 8이다.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4 해가지고 8x제곱이 8이니까 그나마 좀 낫네. 자, x제곱은 1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만족시키는 x라는 녀석은 뭐랑 뭐냐면요. x는 1하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x제곱이 1이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y 값을 구합니다. 그럼 y 값은 도대체 어디다가 넣어서 구하나요? 원래 식에다가 넣거나, 하지만 원래 식에다가 넣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여기 좋은 거 있어. 2x는 y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x 값에다 넣어서 y를 구해주는 거죠. x가 1일 때는 y가 2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2예요. 라고 이렇게 해서 한 쌍, 두 쌍 구해주고요. 총 답이 몇 쌍 나올 것 같니? 4쌍이 나와요. 이쪽에도 이제 x 대신에 y를 넣는다든지 y 대신에 x를 넣어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거기도 이제 2차 식이 하나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하나 풀라 그러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한 4분, 5분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풀어줘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해가 몇 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2차식이 중요해요. 2차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해가 보통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차식이 2개잖아. 그러면 2개를 곱해가지고 4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해가 4쌍이나 나온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제 정수 아닌 이상한 숫자들이 해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풀다가 이제 멘붕 오기가 딱 좋죠. 하지만 차근차근 풀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는 0이라 그래서 관계식을 각각 만들어준다. 그래놓고 잘라가지고 반씩 푼다. 그 관계식 이용해서 다른 식에다가 대입을 한다. 대입을 하면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차 원형식 풀듯이 풀어주면 되는 것. 그게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 이제는 아무리 봐도 두 2차식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싶을 수 있어.
그냥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세 번째 유형. 제목은 x와 y에 대한 대칭식. 갑자기? 대칭식? 이상하다. 3차, 4차 방정식 할 때도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상반 방정식이 뭐였죠? 중간에 딱 축을 하나 잡아가지고 양쪽의 개수들이 축에 대칭적으로 있는 것들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풀었어. 그래서 불렀고 그걸 x 플러스 x분의 1을 뭐 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었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으나. 자,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대칭식이라는 건 뭐냐? x하고 y를 바꿔도 그대로 인식.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0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식이랑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서 쓴 식이랑 완전 똑같지? 자, x 대신에 y를 넣으면 y제곱,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으면 여전히 xy,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x를 넣으면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완전 똑같아지는 거. x와 y를 바꿔도 그대로인 식을 대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런 게 하나 들어가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자, 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12.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한번 풀어봐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이걸 보는 순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그래? 그럼 x는 y분의 12인가? 라고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x 대신에 이제 y분의 12를 이제 우겨넣게 되죠. 우겨넣으면 뭐가 되냐면 y제곱분의 144 더하기 y제곱이 나와서 결국 y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돼. 물론 그렇게 해서 근데 대신에 y에 대해서 3차 항이라든지 1차 항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보기차식으로 해가지고 풀 수는 있고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지만 여기는 그거 말고 좀 더 간단한 풀이 방법을 얘기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박스를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요. 16페이지에 중간쯤에 4번 X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박스를 보면 자, 만약에 이렇게 딱 봐도 X하고 Y를 바꿔도 뭐 문제 없네 라고 이렇게 둘 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X 플러스 Y를 A라고 두고 갑자기 뭐 꼭 A 아니고 다른 문자로 둬도 되지만 일단 A로 두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B라고 둬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A, B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이 식을 이제 바꿔주는 거야. A하고 B에 대한 식으로. A하고 B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뭐냐면 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거는 우리 뭐 많이 했지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 그쵸? 요거랑 같은 거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뭘 써주냐? X 플러스 Y 대신에 A를 넣고 XY 대신에 B를 넣어서 A제곱 마이너스 2B라고 해주고 이게 25다라고 요만큼씩을 하나 바꿔주는 거죠. A하고 B에 대해서 바꿔주고 얘는 이제 B는 12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 그냥 XY니까. 그죠? XY가 B죠. B는 10이다. 그래? B가 10이야? 그러면 한 방에 나오죠. 왜? 요 식이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같이 이제 연립해가지고 푸는 거니까 B 자리에다 12 넣으면 바로 값이 나오는 거야. B에다 12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4는 25고 그렇다는 얘기는 A제곱이라는 거에 49네. 오 그래? 나 제곱해서 49 되는 거 아는데 A는 플러스 7 또는 마이너스 7이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요거에 대한 A랑 B 값을 구한 것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A가 7일 때 그때도 B는 12고 그치? B가 12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7일 때도 B는 12예요 라고 이렇게 해서 한 쌍, 두 쌍의 A와 B에 대한 해를 구한 것이야. 방금 한 개 구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줄 때가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만큼을 케이스 1번, 요거를 케이스 2번이라고 두고 각각에 대해서 풀어주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 1번 케이스를 푼다는 얘기가 뭐냐면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겁니까? 7이라는 거죠. 그렇죠? x 플러스 y가 a인데 a가 7이라고 했으니까
지워져. 자, 1번 동글뱅이. A는 7, B는 12에 대해서 풀게 되면 X 플러스 Y는 7이고요. X 곱하기 Y는 12예요. 요걸 풀으란 거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7이고요. X 곱하기 Y는 12예요. 요거를 이제 각각 풀으라는 거예요. 되는 거죠. 화나나요? 아니야. 이거 푸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아니 1차식이랑 2차식 준 거잖아. 첫 번째 유형처럼 푸는 방법이 있어요. x는 7-y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7-y를 넣는 방법. 그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x하고 y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다. 갑자기 뭐냐면요, 얘가 두 근이라고 보는 거야. x랑 y를 두 근이라고 보면 얘는 두 근의 합이고 얘는 두 근의 곱이잖아.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거 7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a라고 여기다가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두 근의 곱이니까 바로 그 숫자를 넣고 해서 마치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 요거의 해가 바로 x하고 y다 라고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제 풀려는 3하고 4로 인수분해 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고 t-3, t-4라고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게 지금 t라고 써있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값이 바로 이 x하고 y 각각이 되는 것이야. 얘가 2차 방정식에 해가 두 개 나올 거잖아. 해가 두 개 나오면 그런 녀석들이 전부 다 이 x하고 y 이 두 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는 3 또는 4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말은 x가 3 또는 4라는 것이야. x가 3일 때 y가 얼마인지를 보면 어차피 여기다 넣으면 얘가 항상 이렇게, 얘가 3일 땐 4고요. 얘가 4면은 너는 3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쌍, 두 쌍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 했던 것만 한 번만 더 써보게 되면요,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2차 방정식의 근이 x랑 y인 것이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이고 두 근의 곱이 12가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2는 0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고, 이 t 값 나오는 게 결국 x 값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3이랑 t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t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고, 그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거네. 그래? 마이너스 4 나왔으면 y는 뭔데? 마이너스 4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주고, 여기가 되면 여기 있는 거 가져와줘서, 그래서 세 번째 쌍, 네 번째 쌍이 되는 겁니다. 해가 4쌍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연립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이에요. 세 가지 유형이고, 보는 순간 느껴지죠? 엄청난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야, 이거 문제 몇 개만 풀고 이거 풀면 안 되겠니? 이거 3월 8일 날 시험 본다며. 중학교 거 본다며. 그렇죠? 중학교 거 보는데 그래도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니? 자, 그래서 일단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이 뭐 금방 할 것 같긴 하네. 한번 보도록 하죠. 나도 문제 좀 풀어봐야지. 예.
x는 1 플러스 루트 2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값은, 자 이거 무식하게 풀면 그냥 x에다 이거 넣는 거야. 넣어가지고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라는 거지 뭐. x 마이너스 1은 루트 2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 왜 했을까? 루트 2를 제곱해서 없애려고. 그러면 이쪽 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2다 라고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2를 넘겨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주어진 식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뭐야, 여기 0에다가 7만 더하면 이 식이랑 똑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x에다가 대입을 했다고? 1 플러스 루트 2?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요만큼이 0이니까 답은 7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풀이 과정까지 써오래? 네. 풀이 과정까지 써가. 자, 나는 풀이를 해주었을 뿐 풀이 과정을 쓰는 건 그대들의 몫이에요. 뭐라고라? 나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그 부분만 빼고 열심히 들었나 봐. 자, 2번 이거 문제 풀었니? 2번 문제? 2015 렉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뭘 x로 넣든 사실 상관은 없어. 상관없는데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냐 조금 덜 복잡하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2010이나 2011 중에 하나를 t라고 두는 게 좋겠죠. 아니, 왠지 느낌이 그렇잖아.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를 t로 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빡 오지 않니? 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2010을 한번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t로 치환을 해보면, 자, 그러면 분자를 2010의 제곱이니까 넌 t의 제곱이요 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2002라는 건 뭐니? t-8 이렇게 되겠죠. t-8이 2002가 되고요. 곱하기 2018이라는 건 t 플러스 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011은 뭐냐? t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거는 t-1 곱하기 t 플러스 3 이렇게로 치환해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분모 분자 각각 전개를 해주는 거죠. 전개해주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괄호 하나 크게 열어주고 요거 이제 전개를 하는 거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라고. 오, 딱 보니까 t제곱 플러스 2t가 양쪽에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연결돼 있는 걸로 봐서 t제곱 플러스 2t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고 분모의 숫자 하나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t제곱, 그 다음에 요거 합차 공식이네. 마이너스 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64라고 써줘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t제곱 플러스 2t 없어지고 남는 거는 1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남고, 분자는 마이너스 64니까 64 해서 답은 16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쉽죠? 아, 이거 우리 인수분해 단원 하면서 야 이런 거 비슷한 문제 풀지 않았냐? 그렇죠? 자, 2번 그렇고요. 3번 7? 이거는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문제 아니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나 다른 거 나왔는데 어떡하지?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저요? 4 나왔는데요. 이게 7이에요. 진짜? 너 7 아니야? 기다려봐. 자,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8은 0. 자, 요거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라 라는 얘긴데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죠. 시끄러워요. 1번은 7이고 1번은 7이었어요. 자, 얘 인수분해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48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8 나오는 쌍이 있네. 마이너스 12하고 4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4는 빵 이렇게로 인수분해를 해주고, 야, 불꽃까지 쓰는데 숙제를 그냥 학원에서 한 방에 해치우는 이런 놀라운 12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큰 게 P고 더 작은 게 Q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P야. 그리고 너는 Q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P 플러스 EQ. P 플러스 EQ의 값을 구했으니까 1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는 뭐야? 플러스지.
1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답은 4가 됩니다. 맞죠? 4.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중에는 답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가죠. 아니에요. 야, 이거 4번 있잖아. 이거. 에이. 예,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이번 겨울방학 때 했던 것 중에 그거 혹시 기억나지 않냐? 두 근의 부호가 같은지 같으면은 아니 두 부호가 같은지 두 근의 부호가 둘 다 0보다 작으면 뭐 이제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거 했던 거 그걸 조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 그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다 뭐예요? 니은이랑 디귿이요.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x, y 되고요. 여기 4번 문제죠.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하면은 여기 원점인데 이쪽이 더 크네. 자, 1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여기는 뭐가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보다는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딱 보기에도 1보다는 멀리 있어요. 그리고 y절편도 자,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놓여 있네요.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대충 맞죠? 대충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1,0을 지난데 여기 점에 좌표 1,0 얘기 안 해줘도 알고 있어요.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y좌표가 0이 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x축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지금 딱 봐도 1이라는 거,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뭐 마이너스인데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숫자일 때 이렇게 해서 두 개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면 y좌표가 0인 거잖아.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x축과 만나는 점. 그게 바로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된다는 것이야. 요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요걸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두 개로 두면 둘 중에 하나는 일단 1이라는 거 알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인데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녀석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을 합하면 뭐가 될까? 부호가 뭐가 될까? 두 근을 합하면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모시기를 합하는데 마이너스 적에서 절대값이 크니까 0보다 작아요가 나오겠지.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하면 뭐가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너도 0보다 작아.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아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건 a분의 c라는 녀석도 0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a의 부호는 알 수 있어. a의 부호는 어떻게 아냐면 이 그래프가 아래에서부터 왔다가 아래로 돌아간다 라는 얘기는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0보다 작다라는 얘기거든. 요거는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그래프 모양을 보고 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요 두 가지 관계에 의해서 b하고 c의 부호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 a가 0보다 작죠? 그럼 여기 0보다 작은 녀석이 들어갔어. 근데 마이너스까지 붙어가지고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만큼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b는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부호 같아야 되니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a가 0보다 작은데 a분의 c라는 게 0보다 작아? 그럼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른 거잖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c는 0보다 크겠네 라고 해서 세 개의 부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억을 보니까 b가 0보다 커? 아니네. b는 0보다 작네 라고 해서 기억은 틀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 플러스 c라고 하는데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 근데 그거 두 개를 곱했으니까 0보다 커지죠. 근데 c도 0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0보다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은 요거 가지고는 몰라. 요거 가지고는 모르고 대신에 a-b 플러스 c를 이 식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 x에다 뭘 넣으면 a-b 플러스 c가 나올까? 네.
x에다가 뭘 넣으면 a-b 플러스 c가 될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아하 그래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부호가 뭐냐라는 걸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일단 마이너스인 쪽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먼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의 부호는 a-b 플러스 c의 부호는 일단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야. 0보다 큰 쪽에 있잖아. 그렇죠?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뭔지는 몰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0보다 큰 쪽에 이쪽에 점이 찍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a-b 플러스 c의 y값은 이게 y는 이거니까 이거의 y값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a-b 플러스 c라는 건 0보다 크다. 방금 한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식이 있었어요. 요식이 있었는데 지금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요 점선인지 뭐 점선 근처 어디쯤 있겠지. 요게 여긴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튼 있었을 거야. 뭐 점선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녀석의 y 좌표 값이 여기든 뭐 여기든 부호가 다 뭐니? 0보다 큰 거지. 그렇지? 0보다 큰 거라는 거야. 그런데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y 값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게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어요.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군요. 다음에 5번. 이거 우리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 이런 해줬지 않아요, 이거? 이런 거 다 했어요. 다 했지. 여기 있는 거, 야, 방학 때 했던 것도 다 나오네. 확률 문제 빼고는 다 나온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니까. 반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네, 별 생각을 다 해요. 자, 5번. 헐. 야, 그러다가 위장 탈난다. y는 2x-5. 자, 2차 함수 a 그래프와 직선 y는 2x-5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래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 했었는데 어떻게 둔다고요? y 값이 같다라고 일단 둬요. x제곱 플러스 4x-k는 2x-5라고 둬요. 두고 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하겠지. 정리를 하면 2차 방정식의 꼴이 나올 것인데 걔가 어떻게 돼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면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k는 0 이렇게로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다 넘긴 거야.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k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판별식 써보면. 그러면 얘는 4-20 플러스 4k가 0보다 큰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k가 0보다 커요. 4k는 16보다 크군요. k는 4보다 크다. 그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이건 뭐예요? 6번이요? 요거 5에서부터 6 사이인데 부등호가 들어가는 게 좀 달라요. 양쪽이. 맞아. 이랑 같거나 뭐 오보다 크다. 그렇지. 왜 그런? 크다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뭐 시험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 숙제를 해오라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아니, 우리 숙제를 안 했어. 아 그래? 시험이야? 지금 시간 헐 좋네. 우리도 숙제라고 해놓고 시간 남으니까 지금 풀어가지고 그럼 우리 냈어. 네? 우리 안 냈는데. 아이 뭐 반에 따라서 수업 진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자 6번. 자 보세요. 3x-a 그 다음에 2x-3 요래 돼 있군요. 얘의 해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2일 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는 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요거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겠죠. 어떻게? 넘기고 이쪽 넘기고 하면 3x-2x니까 x만 남을 것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 a-3이라고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만족시키는 정수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이 2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a-3이라는 녀석이 일단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야. 근데 이만큼이 2면은 만약에 a-3이 2가 되면 그러면 x가 2보다 작다인데 2가 들어갈까? 안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범위 안에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a-3이라는 녀석은 적어도 2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1이라든지 2.2라든지 이런 거가 들어가면 x가 2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a-3이 자꾸 커지다가 3이 되면 어때? 이만큼이 아예 3이 되면 그래도 그 중에서 x 중에서 제일 큰 정수는 2야. 왜?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3이 돼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대신에 3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3.1 같은 거 들어가면 요게 x의 가장 큰 정수가 2가 아니라 3이 돼 버리니까 그거 여기까지만 된다는 거야. 3까지만. 이렇게 해서 a-3의 범위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뽑아내는데 이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고 이쪽은 등호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요거 부등호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까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중간에 a-3이 있었어. 요걸 a로 바꿔주려면 양쪽에다가 3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도 3 더하고 그러면 여기는 6 여기는 5 해가지고 이게 답이 됩니다. 7번 6분의 1이지 뭐. 7번 같은 문제 이거 틀리면 안 되니. 이거 왜 6분의 1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고 그중에서 11, 22, 33, 44, 55, 66 해가지고 6가지니까 6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8번은 모르겠어. 문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평균이라든지 중앙값이라든지 최빈값, 최대값, 최소값, 이 5가지에 대해서 각각 예를 들어보라는 거냐 이거? 아니요, 하나만. 문제를 만들으라는 건가? 문제 만들어. 문제 안 만들었나? 뭘 하면 좋을까? 평균 한 명을 뽑아? 최빈값에서 수학 정시제를 나가는데 뭐 그런 거야? 내가 그거 쓰고 야. 있었는데 그거 쌤이 얘로 말해버렸어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최대값을 뽑으면 되겠네. 그래요. 뭐 그런 식이야. 그리고 무슨 뭐 t를 만들어 줄라 t를 나눠 줄라 그러는데 t 옷 티셔츠를 나눠 줄라 그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최빈값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다. 뭐 이런 것들 예를 해 주면 되겠죠. 8번은 각자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연립 2차 방정식 한 페이지만 딱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10여 번 남았어요. 지금 왜 엎어지고 그러니 이 친구들 엎드리지 마. 야, 이 문제 맞아, 우리 진짜 은재 맞아. 너 뭐지? 체육 들었어? 뭔 소리야 이것도. 맞아. 너 뭐지? 그거 뭐 뽑는데 너 그 뭐지? 뭘 뽑아? 체육부장 말고 오락부장? 맞아. 뭐야 이 뿜뿜은. 우리 반 애들. 너 누구는 거야? 뭐 신입생 무슨 공연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알겠어요. 17페이지. 친구들 뭐 또 갑자기 또 뿜뿜은 무슨? 자, 17페이지. 어이, 전교생이죠. 두명을 뽑아서 걔 이 친구들. 치열업부한데. 이 친구들 집에 안 가요? 아니야. 맞아. 맞지. 치열업이랑 뿜뿜한데. 야, 그거 다른 학교에서도 구경하러 가도 되는 거냐? 체육대회 때 하고 운동 시간마다 아직 멀었네. 진짜 운동 시간이지. 체육 시간. 자, 알았어요. 필수예제 16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유형인 것 같아요. 1차식 하나 주고 그 다음에 2차식 하나 주고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거 어떻게 푼다고 했었죠? 첫 번째 1차식을 조금 바꿔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넣기 좋게 바꿔보도록 하죠. 넣기 좋게 바꾸려면 y를 넘기고 2를 왼쪽으로 보내서 3x-2는 y라고 바꾸는 게 그나마 제일 넣기 좋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y 대신에 3x-2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아니, 준서 되게 나를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데 왜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그래. 3x-2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3x-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식이 길어요. 어차피 x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x의 2차 방정식 하면 마이너스 9x제곱 곱하면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9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오호 는빵. 자,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9x제곱 날려버리고 남는 거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 남겠네요. 그러고 나서 요거 그냥 바로 뭐 인수분해해도 되기는 하는데 2로 한번 나눠주고 인수분해 하는 게 조금 더 인수분해 찾기가 쉬울 것이야. 그렇죠? 개수를 2로 한번 나눴어요. 나누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x-1이랑
x-2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x는 1, 1 또는 2라는 얘기인데 그에 따라서 y 값을 각각 구해주면 되죠. 1, 4, 구할 때는 여기다가 넣어서 구해주면 돼요. x에다 1 넣으면 1, y는 1, x에다 2 넣으면 4. y는 4 해서 답을 쓸 때는 x는 1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답은 x는 1, y는 1, x는 2, y는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써주면 좋죠. 오케이? 자, 첫 번째 거 풀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나 진짜 되게 열심히 빨리빨리 설명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 17번. 이제 요 17번은 인수분해하는 하나의 2차 방정식 인수분해되는 연립 2차 방정식의 유형이죠. 두 번째 유형 얘기했었던 거. 그겁니다. 자, 17번.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빵.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6. 아, 이런 거 있으면 일단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버려. 안 돼요. 자, 위에 거를 인수분해 되는지를 보는 거지. 보면 조금 칸을 벌릴 걸. 자, 1, 1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1, 1도 필요 없네. 1, 1이야. 자, 필요 없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쌍이라고 하면 그래? 그럼 마이너스 2하고 1이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x 마이너스 2y 그다음에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성립하게 하는 관계식이 그럼 두 개가 나오겠죠. 어떻게?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2y가 0이거나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0이거나. 이거부터 풀어주면 x는 2y라는 의미 것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있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2y를 넣습니다. x 대신에 2y를 넣으면 2y의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6 해가지고 4y 제곱이고 2y 제곱이니까 6y 제곱이 6이다 라고 하고, 그럼 y 제곱은 얼마다? 1. y 제곱이 1. 오호, 그래요. 그러면 y는 왜 이렇게 자꾸 쑥쑥 들어가지? 갈 길이 바쁘구만. 자, y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x는 그거에 따라서 여기다가 넣으면 돼. x는 2y라는 요 관계식에다가 넣어서 이제 구해주면 2고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이 나오게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풀면 x는 마이너스 y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y를 넣습니다. 요 식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y 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2y 제곱이 6이네요. 3y 제곱이 6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y 제곱이 2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뚝뚝 부러진다. 자, y는 그래서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관계식에 넣어야 돼. 가끔씩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y 값까지 구해놓고 앞짝에 아까 있었던 식에다가 막 띡 집어넣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요? 얘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 얘일 때는 루트 2다 라고 해서 세 번째 쌍, 네 번째 쌍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쉬우니까 딱 한 문제만 풀고 집에 가야지. 왜 한 문제? 왜 40분밖에 안 돼? 50분까지잖아. 한 문제만 풀어. 한 문제만 풀면 되는데. 1번. 저희 수업 10시 10분부터 1번. 10시 10분부터 11시 50분까지. 1번이요? 원래 10시까지 아니에요? 10시 10분. 10시부터 어, 10번, 11번. 1번이요. 1번 풀어보고 이제 집에 갑시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이고. 뭐죠? 또 이제 학원 끝날 시간 되니까 어디니 빨리 와라 뭐 이런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풀라 그랬나? 좀 더 고생시켰어야 되는데. 응? 얘 있잖아. 1차식을 x만 남기고 2y를 넘겨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2y 플러스 5지. 그죠? 그럼 밑에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5를 넣는 거야. 넣어서 한번 식을 써봐봐. 네. 오, 1분에
이거 그럼 이걸 바꿔야 돼. 화가 나죠? 아, 됐다. 아, 이거 안 나? 이거 31은 뭐라고 1, 9하고 1, 마이너스 30이라는 거. 아. 왜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이지. 40이잖아. 그니까. 또 마지막 문제까지 간지나게 풀어줘야 왜 되겠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0이라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냐? 그럼 뭐의 머리로? 1번이 제일 쉬운 줄 알았지롱. 아니 뭐의 머리? 얘 바꾸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 되죠. 네. 마이너스 40. x 대신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5를 넣는 거야. 네. 그러면 y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될 거야. 네. 왜 이상하게 됐지? 이거? 아마도. 선생님 이거 구한 다음에 네. 또 넣어야 돼요? 아, 이게? 뭐 x까지 구해야 되니까. 오, 거의 다 구한 것 같은데? 분수 막 뭐 분수 나올 수 있어요. 경. 야, 딱 봐도 9하고 31이 있으면 40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들지 않니? 만들었어요. 그래, 잘했어요. 그래서 y 값까지 구했음? 그래. 이렇게 막 분수 나와요? 응? 분수 나와. 분수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왜? 괜히? 야, 이렇게 계산하면 9고 31 나와가지고 4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지 마. 여기만 이쪽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뭐. 그러면 9y 플러스 9y 마이너스 31이랑 써봐 빨리. 9y 마이너스 31.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저쪽은 y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y는 9분의 31 또는 1이죠. 그거 각각에 대해서 x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9분의 39? 아닌데? 저런 숫자 아닌데? 아 진짜 x 잘못 구하고 그래. 아, 짜증나. y까지는 맞게 구한 것 같아. 이건 맞아. 이 부분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 대입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똑같은 거 나왔냐? 얘거 뺄게. 어허 이 친구들. 오, 9분의 31 하나 나와. 9분의 31하고 1하고 두 개 나오죠. 아니 맞아. 그거 맞고. 이거 맞아요? 아닌데? 뭔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쵸. 이게 어, 플러스죠. 아닌데. 내 생각엔 여기가 20이야. 왜죠? 왜냐면요. 이거랑 맞네. 3개 곱하면 20이거든. 마이너스 9분.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것이야. 마이너스 9분의 17. 그렇죠. 좋았어. 훌륭해요. 간다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탁 샤프심을 보호하는 거냐? 대충 된 것 같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연립 2차 방정식 풀 거야. 계속. 아, 나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10분만 기다리면 돼. 좀 기다려. 내가 기다리니까. 맞아요. 얘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 9고 31이니까 40이 나온다고 어떻게 9, 1 일단 써봐. 9 곱하기 1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30이라고 1 하면은 이제 x자로 곱하면 40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40이 나와야 되니까 한쪽에다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지. 그러면 9y 마이너스 3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 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얘는 y는 1 또는 9분의 3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x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실게요. 안녕히 갑시다.